자, 11번째 강의네요. 여러분, 저 향신료 요리 하실 때 많이 넣는 후춧가루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향신료라고 하는데, 이 부엌에서 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향신료들이 지구촌의 역사를 바꿨다는 거 아십니까? 자, 어떻게 바꿨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많이 보셨던 거죠? 예, 저는 뭐 몇 가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피인가요? 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한창 인기 있었던 향신료들. 자, 근데 이게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안 나요. 유럽에서는 안 났는데, 유럽의 농작물이 아닌데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어느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 다음에 왜 가져왔을까요? 왜 가져왔을까요? 자신들 땅에서 나지 않는 건데, 왜 필요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유럽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주로 뭐죠? 고기죠, 고기. 고기인데, 문제는 지금같이 냉장고가 있어서 안 썩게 보관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냉장고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기를 한 끼 먹었어. 근데 주식이 고기잖아요, 걔네들은. 이것도 인터넷 강의죠. 그분들은 주식이 고기예요. 그러면 말려서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보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말린 고기인데 그걸 저장해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자, 맛있나요? 맛없나요? 말린 고기를 몇 끼 먹는다 생각할 때 맛있나요? 맛없나요? 엄청 맛없죠. 엄청 맛없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동양에서 가져온 향신료를 조금 이렇게 뿌리면 맛이 생겨. 그게 매운맛이라도 좋으니까 뭔가의 맛이 생겨. 맛있는 맛이든 맛없는 맛이든 자극 있는 맛이든 매운 맛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맛이 생겨요. 자, 유럽의 식품들이 맛없어서 향신료를 뿌렸다. 이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썩죠. 며칠 있으면 썩잖아요. 아무리 말려도. 썩은 고기라고 해서 지금같이 막 버려.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그 당시 식량 사정으로는. 식량이 귀하기 때문에 적당히 썩은 거, 얼마 안 썩은 거, 이런 거는 떼버리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탈날 확률이 많죠. 근데 어찌되었거나 식량을 약간 상했다고 버릴 수 없는 처지에서는 썩은 냄새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썩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향신료를 뿌리면 그 냄새가 섞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안 납니다. 두 번째는요,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막 부글부글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썩은 게 들어가면 향신료가 한약에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품의 작용을 해요. 배 아픈 게 덜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한의학에서의 그 한약, 배 아픈 데 먹는 한약이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는 거죠. 소금 플러스 향신료, 그래서 소금 이외의 생활 필수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땅에서 안 나니까
이게 값이 쌌겠어요? 비쌌겠어요? 상당히 비쌌겠죠? 그러면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향신료 무역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로는 향신료를 스파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스파이스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약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음식에 섞어 먹는 양념이라고 그러죠. 한국어의 양념인데 유럽에서는 약품의 뜻입니다. 아, 약의 효과를 인정했구나. 향신료는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상상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바스쿠다 가마가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까지 항로를 개발한 일, 왜 그 고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목적은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젤란의 세계 일주 등의 목적의 하나는 스파이스, 바로 향신료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신학로의 개척이라고 해서 세계사 시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위대한 신학로의 개척, 그 목적과 동기는 바로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념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유럽인들은 세계 식민화가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됩니다. 향신료 구하는 길을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점차적으로 다른 약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식민화시킬 수 있는 길이 터졌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향신료 때문에. 그 향신료 중에서 대표적인 향신료가 후춧가루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동서양의 교역로, 이것도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초원의 길을 제외하고, 고대 중세 근세까지 쓰였던 바로 비단길, 이 빨간 게 육로로에서의 비단길이죠.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비단길이 이렇게 되다가 여기가 서양이고요. 여기가 동양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유럽, 특히 로마 제국이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개무역을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랍 이슬람 사람들이 세력이 약했을 때는 관계가 없죠. 이쪽과 이쪽에 중개무역을 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쪽이 세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막히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강해지면, 이슬람 세계가 강해지면 유럽과 중국의 교역로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바닷길이 그래서 생겼거든요. 자, 그래서 육로로, 해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양의 무역로가 형성이 일찍부터 되어 있었죠. 아프리카 이쪽까지도 바닷길이 닿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인들이 향신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한 후부터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플러스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연합 세력을 격파하면서부터 였으며, 그 당시 귀중하게 생각되었던 향신료는 인도산 후추와 계피였습니다. 오, 역사를 바꿔놓은 게 인도산 후춧가루, 후추와 계피였네요. 무역풍을 타고 인도양을 건너서 홍해를 북상해서 이집트에 달하는 항로가 개발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중세에 들어와서 중동의 이슬람교도가 강력하게 팽창한 후부터는 유럽이 원하는 향신료는 모두 아랍상인의 손을 경유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대륙과 유럽의 교역에 있어서의 막대한 이익의 대부분은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인기 제품인 향신료 중 인기 제품인 후추는 그 당시에 값이 은과 같은 가격이었답니다. 은과 같은 가격. 은. 따라서 화폐로서 통용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춧가루가 화폐로 통용되었다. 오, 지금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가상화폐네요. 그렇죠? 가상화폐. 후춧가루가 유럽에서는 한동안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향신료가 유럽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자, 향신료 유통로입니다. 산지가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향신료가 많이 나죠. 그러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경우, 홍해를 통해서 이집트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경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흑해로 해서 유럽에 전달되는 경우로 이렇게 세 가지 길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향신료를 유럽 사람들이 찾았던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비싼 화폐로 사용할 만큼 비싼, 즉 은의 가치와 동등하게 취급되었던 후춧가루를 비롯한 향신료는 무리해서까지 유럽 사람들이 구입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첫째, 유럽의 음식이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이 불편하고 냉장시설이 없어서 소금에 절인 저장육이 주식이었고, 그 외에는 북해에서 잡은 생선을 절여서 건조시킨 것 정도였기 때문에 바다가 있으니까 소금은 낫겠죠. 향신료라도 사용해서 맛을 돋구지 않으면 먹기 어려웠다. 그래서 유럽 음식이 맛이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약품으로 사용되었다. 그 당시에 서양의학에서는 모든 병이 악풍에 의해서, 나쁜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양의 의술보다 더 낮았죠.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런던에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환자가 발생한 집에 후추를 태워서 소독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한 집에요, 소독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그 소독하는 약이 후춧가루고 후추고 그거를 태워서 소독을 했답니다. 예. 사실 향신료류에는 어느 정도의 약효가 있고 소독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한방약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몹시 과대평가되었던 것만은 사실이겠죠. 그 이외에 악마 또는 귀신을 쫓는 약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요즘에도 좀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개똥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실제로 향신료가 미약으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미약이 뭔지 아시나요? 예. 미약을 남자들이 먹으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미약을 먹으면 성욕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둥이 카사노바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혹의 약이 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향신료가 미약으로도 유럽에서 사용이 되어서요, 향신료의 성분과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약효가 있다고 믿으면 큰 효력을 발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력에 좋다 그러면 엄청나게 팔리는 거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황소개구리 문제가 왜 해결됐습니까? 황소개구리 잡아먹으면 정력에 좋다, 그 소문에 의해서 황소개구리가 씨가 말랐죠. 주로 녹색은 생산지고요. 이것이 이제 경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항로를 장악하는 나라가 유럽의 패권을 장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익이 많은 향신료 무역을 이슬람으로부터 탈취하려고 한 것이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걸친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이었다. 그래서 에스파니아,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유럽의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파니아, 포르투갈의 신항로 개척을 선구적 역할을 했던 책은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가 둥그니까 먼 바다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원거리 항해를 하게 됐고요. 그는 즉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의 상인답게 향신료의 산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했고요. 에스파니아와 포르투갈의 향신료 획득 전쟁은 결국 동방으로 향한 포르투갈이 에스파니아를 이기고 그 무역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진출한 나라는 에스파니아. 그 다음엔 포르투갈을 살짝 거쳐서 네덜란드로 갑니다. 패권이요. 포르투갈도 몰락하고 17세기 초에는 네덜란드가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17세기 중엽 이후에 몰락하면서 그 패권을 영국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패권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1등 국가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제해권을 장악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말도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패권을 장악하든 독점의 이익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향신료의 가격은 싸지지 않았습니다. 향신료의 매매는 1650년을 경계선으로 해서 차차 경쟁이 완만해졌습니다. 그건 왜냐? 미국 신대륙에서 고추, 바닐라, 올스파니스 같은 새로운 향신료가 발견이 되었고요. 특히 고추의 매운맛이 후추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후추보다 훨씬 뛰어난 작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고추. 고추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와서 아시아로는 바닷길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오고, 일본에 들어온 고추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전쟁기에 한반도의 전례가 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김치는 빨간 고춧가루가 섞여진 김치가 제격이죠. 김장할 때 여러분 추억 생각나시죠? 그런데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나라의 배추김치는 고춧가루가 없는 백김치였다는 거 아십니까? 16세기까지의 우리나라의 김치는 고춧가루가 없는 백김치. 왜? 고추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김치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향신료가 발견이 되고 특히 고추가 후추를 훨씬 능가하는 바람에 동시에 온대지방에서도 쉽게 재배될 수 있으며 또 올스파이스는 계피나 정향이나 너트메 이런 세 가지 맛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차 작물이 교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엽차나 커피나 코코아 같은 기호품을 이때부터 먹기 시작하면서 맛이 카바가 되기 때문에 이제 후추는 더 이상 값이 급등하는 황금에, 다시 말하면 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에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오우, 이거 특정 상품 제가 돈 받고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후춧가루,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우리 옆에 있는 향신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거 여러분하고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